양심을 더럽히지 말자. 제 신조입니다. 그것은 그 양심에는 제 아내, 제 아이들 이것들이 다 합쳐져 있죠. 파주에서 제 두 아이,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요. 아들 녀석은 이제 이미 제대해가지고 취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두 아이의 유년기, 청소년기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교화운정 신도시 개발되기 전이죠. 동페리 뒷길로 해서 참 전원 생활을 낭만을 가득 안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말했습니다. 파주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나는 파주 사람이고 동네 사람이다. 실제로 이번에 운동을 다니면서 여러분을 만나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저한테 파주 사람이요? 그러면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파주에서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파주에서 12년 가깝게 살았고요. 아이들하고 여기서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파주 사람이고 동네 사람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다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파주와 어떤 연관이 있길래 네가 여기에 출마했느냐 이런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영광급 장교이셨던 아버지 밑에 사형제 맞이로 컸습니다. 그리고 서울 종로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서울 사대부고를 졸업했고요. 중앙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친구들 따라서 우연치 않게 KBS 입사 시험을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KBS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요. 또 열심히 있다가 SBS가 출범하면서 여기에 왔습니다. 우선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당의 선택을 받아서 이곳 파주 갑의 후보로 선정돼서 참 마음이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또 정치꾼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직장인이었고 단 하나 다르다면 이른바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조금 화려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과 똑같은 월급쟁이였고 여러분과 똑같은 생활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만 기자로서 나름대로 30년 동안 살아온 여러 가지 경험과 아이디어 그리고 올곧은 정신 이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고 싶고 제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정치권을 혐오하는 것은 뭡니까?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보수다 진영이다 나뉘어서 싸우고 좌다 우다 이념 갈등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미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그거 할 틈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이냐, 어떤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므로 정치다. 정치의 본질은 이것이다. 이 주장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자 생활을 통해서 계속 갈아왔던 그 비판의 칼을 가지고 특히 제가 있는 것이 새누리당이면 여당 깊숙이 그 쇄신의 바람을 한번 불어넣을까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고 있는 것은 파주 집값이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파주 경제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이 경제 분야입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는 제가 아주 여기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저 파주에 와서 처음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파주에 경기도 100대 고등학교에 교화고등학교 하나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파주 대표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선생님들, 학부모들 책임입니다. 학생들의 책임은 절대 아니죠. 이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 고등학교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학부모들과 학교 교육청이 다 합심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다녀보니까 이 교화 운정 신도시 이외에 농촌 지역 학교 많습니다. 근데 스쿨버스가 안 다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30분, 40분 걸리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 버스도 10분마다 오는 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여기가 수도권이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게 신도시입니까? 이거 제가 반드시 고쳐놓겠습니다. 지금 특목고등학교 있습니다. 운정 3구에 그 한월마을에 부지까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니 부지도 있는데 왜 학교가 안 들어섭니까? 물론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어려움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건 반드시 해내야죠. 그 다음 기숙학교 있습니다. 조리 봉일청고가 지금 기숙학교죠. 그것 외에 또 한 군데 연구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기숙학교 많이 만들겠습니다. 많이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다른 것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유치원 간다고 일산까지 가는 부모들 봤습니다. 매일 아침 차에다 싣고 아니면 유치원 버스가 와서 데려가기도 합니다만은 전쟁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안에 막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놀이시설 뭐 이런 거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지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왜 안 됩니까? 외부에서 유치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도 안 되면 우리 주변의 네트워크를 동원해서라도 여기 유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파주의 초, 중, 고등학교까지 정말 좋은 곳이 많다라는 소문을 막 내야죠. 그리고 40만 가까운 파주가 됐으면 대학도 있어야죠. 여기 대학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학도 뭐 얘기만 있다가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GTX, 3호선 연장, 야당 역사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태까지 안 돼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깊숙이 지금 검토하고 대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상대당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책임은 상대당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GTX 같은 것을 어떻게 자기들 공약으로 내세웁니까? 예산도 절감시키고 GTX가 진행되지 못하게 한 책임이 거기 있는데 그것은 좀 어느 도단인데요. 제가 하여튼 열심히 연구해서 그것들도 해결을 하고요. 그것 이외에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여기 예정돼 있던 그런 부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 왜 안 되는가? 이거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요. 제 정책, 공약의 대부분은 여러분들 실생활에 직접 관계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곧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교화 운정은 물론이고요. 광탄, 조리, 단연, 재래시장 많이 다녔습니다. 느낀 건 이분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경기가 어떻습니까? 물으면 쩔쩔매고 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요. 이게 무슨 시설 개선하고 여기 있지 않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문화와 시장을 복합화시키면 됩니다. 제가 미국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미국 가면 그 파머스 마켓이라는 게 매주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이 신도시 주변에 많은 그 농지가 있죠. 거기서 야채도 있고 좋은 뭐 장단콩이다, 뭐 인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파머스 마켓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면 신도시 사람들은 우리 동네 것을 값싸게, 신선하게, 그리고 우리 거 팔아주니까 기분 좋게 이렇게 사서 드실 수 있고, 또 우리 농촌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이웃에게 조금 싼 값에 신선 그 채소들 같은 거 제공할 수 있고, 이건 정말 그 도농이 함께 사는 일이죠. 이렇게 하면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됩니다. 이거는 아마 미국의 사례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국내에도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온라인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인터넷 시대 젊은이들과 소통하겠다는 발상 신선합니다. 또 당장 취임식 경비 줄였으니 일석이조입니다. 그렇지만 멋진 취임식 기대한 서울 시민도 분명 적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점에서는 시민의 권리를 뺏은 건데 이게 진보는 아니길 바랍니다. 나이트라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뭐 명확합니다. 저는 기자로서 그것은 무슨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발언한 것이 아니고요. 기자로서 앞부분에 인터넷 취임식은 정말 취임식에 들어가는 쓸데없는 경비도 절감되고 신선하다. 충분히 제가 칭찬을 해드렸고요.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인터넷을 볼 수 없는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도 우리가 새로 뽑은 서울시장이 당당하게 자기의 포부를 밝히는 그런 소중한 순간을 보고 싶었을 텐데 그걸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저는 무척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대한민국 모든 행사장의 취임식은 없애야 됩니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격한 발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잠깐 그렇게 하는 것만이 꼭 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향해서 날라올 때 비판은 제가 항상 수용합니다. 그런데 비난하는 것은 저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진보 매체나 이런 데서 저를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99명이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1명 정도는 왼쪽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게 보는 이런 호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인데 그 역할을 기자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평균적인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자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뭐 독특하게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 또 배경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를 하고 뭐 이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열심히 하면 나에게 보답이 온다는 이런 정신으로 여기 파주 시민들에게 열심히 봉사해서 파주 시민들이 행복하고 제가 행복하고 너 어디 사니? 파주 산다. 그러니 나도 파주 살고 싶다. 이런 말이 꼭 나오게 제가 파주를 만들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도 힘듭니다. 저도 30년 동안 월급 받아서 꼬박꼬박 세금 내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제 이번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받아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 은행 잔고를 보니까 대출금이 2억이 넘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직장인이고 똑같은 살림꾼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고통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저의 고통입니다. 파주의 발전은 저의 발전입니다. 파주의 행복은 저의 발전입니다. 저의 행복입니다. 파주와 저는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